그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향해 폐륜이라 외쳤고 남편은 말없이 등을 돌렸죠. 하지만 1년 후 도착한 한 통의 영상 편지. 그 안에 담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응급병동 앞 의자에 김정숙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볼에는 오랫동안 담아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옆에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정숙 보호자님, 남편분이 곧 위독하십니다. 가족분들 모두 들어오시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어디야, 미정이. 지금 아버님 마지막인데 너 대체 어디야? 통화음은 길게 이어졌고 결국 끊겼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들 고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내 마누라가 지금 쇼핑센터에 있대. 당신 아버지 임종인데 그걸 버리고 쇼핑을 가.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날은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시계는 밤 9시를 지나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진득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고석진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그 곁엔 아들 며느리 대신 노년의 아내 정숙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석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채로. 그날 밤 정숙은 장례식장에 나타난 미정을 향해 차디찬 눈빛을 던졌다. 내가 사람이니? 자식 같은 게 하나 없다고 이제는 부모까지 남처럼 대하냐?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도 없었다. 아니, 울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며느리는 내내 장례식장 한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조차 눈치를 볼 정도로. 그녀는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어휴, 어른 돌아가셨는데 쇼핑센터라니.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몰라. 사랑받지 못하면 효도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건 너무했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그 말들은 모두 미정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식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미정을 향해 외쳤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이 집안 제일 큰 실수야.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마지막으로 저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 전 그날 친정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거실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날 미정이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며칠 전 그녀에게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다. 고석진의 이름이 적힌 유언대용 영상 통지서였다. 그 며느리 말이야,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뭐하는 여자야? 시아버지 임종의 쇼핑이라니, 요즘 세상도 그건 아니지. 조문객들이 들락거리는 장례식장 복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미정의 이름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퍼져나갔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비어있는 자리에 향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며 며느리 얼굴 한 번 못 본 게 더욱 분했다. 아들 지호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마치 자리를 피하는 듯 장례식장 한켠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가 눈을 감기 직전에 미정이 찾았잖아. 그거 듣고도 안 오면 사람도 아니지. 정숙의 말에 주변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례식 2일차 저녁. 고미정이 조용히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원피스에 긴 머리를 묶고 침착한 걸음으로 향을 올렸다.
그녀를 본 정숙의 눈빛은 매서웠다. 고개를 까딱이기도 전에 정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와? 사람들 다 돌아가고 얼굴 가릴 걱정 없어지니까 오는 거야?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정숙은 얼굴이 벌개진 채 손가락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다. 가고 싶었으면 왔어야지. 우리 남편 숨 넘어가면서도 내 이름 불렀다. 넌 그걸 놓쳤어. 그 순간 장례식장을 스쳐 지나가던 조문객 한 명이 말했다. 근데 왜 며느리 얼굴이 더 야위어 보여요? 속사정은 또 있는 거 아냐? 하지만 그런 말은 금세 조용히 묻혀버렸다. 폐륜이라는 딱지가 이미 그녀의 등에 붙은 뒤였다. 며칠 뒤 고미정은 조용한 자기 방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열었다. 로펌 마이너스 유언대용 영상 통지서. 보낸 사람은 생전 시아버지였던 고석진.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영상은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정 씨에게 전달되어야 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에게는 미정 씨가 열람 후 직접 공개할 것. 미정은 USB를 조심스레 꽂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고석진의 얼굴은 병상에서 막 일어난 듯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다. 미정아, 이 영상을 너만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미정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절대 흐르지 않으려는 듯 애써 참았다. 고석진은 말없이 숨을 고르며 이어갔다. 그날 내가 오지 않은 이유. 난 알고 있었다. 그 말 한 줄에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어머님, 그러니까 너의 친정 어머님이 쓰러지셨단다.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들었다. 영상 속 시아버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널 참 많이 오해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도 널 며느리 아닌 남으로만 본다. 그게 내가 이 세상 떠나며 가장 미안한 일이다. 그 말과 함께 영상은 일시정지 상태로 멈췄다. 미정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일요일 오후 무겁게 들이운 먹구름 아래. 고미정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시어머니 김정숙, 남편 고지훈,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부부까지. 모두의 얼굴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고 미정은 USB 하나를 조용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아버님이 저에게 남긴 영상입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유언대용 영상이에요. 1년 후에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걸 왜 너한테 남겨? 유언장이면 변호사를 통해 우리한테 전달해야지. 지훈도 곤란한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다. 당신 진짜 아버지께 받은 거 맞아? 당신 아버님 마지막에 나 찾으셨어. 그 이후 영상에 있어요. 미정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화면 속엔 병상에 앉은 고석진이 조용히 입을 열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미정이라면 고맙고 미안하다. 순간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TV로 집중되었다. 고석진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목소리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내가 세상 떠나기 직전 내 아내는 너를 찾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집안 사람이 아니라며 지남의 부모 모시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고. 정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야, 그건 그냥 순간적인. 영상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난 내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걸 들었다. 내가 엄마 병실 앞에서 손도 못 잡고 울고 있었다는 것도. 미정의 눈엔 차오른 눈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넌 며느리였지만 그보다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걸. 나는 끝내 잊고 살았다. 정숙은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뺏으려 했다. 그만 꺼. 이런 건 가족 회의도 없이. 아무렇게나 틀면 어떡하니. 하지만 지훈이 조용히 손으로 어머니를 막았다. 엄마 그냥 들어요. 정숙은 굳은 채로 제자리에 서 있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말은 잇지 못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 고석진은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미정이를 잃지 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시댁의 무릎 꿇은 며느리가 아니라 어른들을 동시에 돌보느라 마음 찢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숨 한 줄도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했다. 미정은 천천히 TV를 껐다. 그러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전 아버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그날 제가 택한 사람이 제 친정엄마였다는 걸 전 후회하지 않아요. 정숙은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나도 당신 말 한마디 안 듣고 엄마 눈치만 봤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날 당신이 왜 안 왔는지도 묻지조차 않았어. 미정은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이건 사과받으려고 보여드린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진실이라서. 전 이제 제 마음 정리할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도 뒤를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볍고 당당해 보였다. 문을 열기 전 미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게 며느리든 딸이든.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 늦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가만히 스며들었다. 고미정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사람은 남편 고지훈. 두 사람 사이엔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그동안의 침묵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상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 미정은 무표정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알고 있었어. 아버님이 늘 말없이 날 바라보셨던 이유.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그날 당신 친정엄마 쓰러졌다는 것도 솔직히 몰랐어. 물어봤었으면 됐을 거야. 응. 그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어디야? 왜 안 와? 그 말이라도 했더라면. 근데 당신은 어머님 말만 듣고 그냥 얘는 안 오는구나 하고 넘겼잖아. 지훈은 말없이 손을 모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정신이 없었고 엄마는 계속 전화하고 그때 뭐가 맞는지 판단이 안 됐어.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지훈 씨, 우린 결혼한 지 14년이에요. 그동안 나 혼자 시부모님 챙기고 명절마다 손 하나 안 대는 당신 대신 일하고 그걸 아무도 고맙다 말해준 적 없어요. 근데 그 하루, 단 하루 내가 친정엄마를 우선했더니 폐륜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당신은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그 말에 미정은 피식 웃었다. 예전이 뭐였는데요? 말도 없이 감정 눌러 살고 생일도 기념일도 혼자 보내고 서로의 부모도 의무로 대하는 그런 관계. 그게 우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순간 미정은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나 이제는 나 자신한테 책임지고 싶어요. 남의 며느리, 당신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지훈은 두 눈이 커졌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이제 문서로 옮길 뿐이에요.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미정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도 확실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잔인했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 미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혼자 앉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묵직한 이름 석자를 적기 시작했다. 고지훈. 이 사인이 그들의 결혼이라는 묵직한 문서에 첫 번째 마침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한옥의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다. 고미정은 그 문 앞에 몇 초간 머물러 있었다. 그곳은 생전 시아버지 고석진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작은 작업실이었다. 한 달에 두어 번 고석진은 가족들 몰래 이곳에 와 책을 읽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곤 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미정은 장례가 끝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며느님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오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정리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셨죠. 작업실을 관리하던 건물주는 낡은 수첩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느님께요. 직접.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늦게 배운 감정이 가장 뼈아프다는 것을 내 며느리를 통해 알았다. 숨을 삼키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수첩엔 일기처럼 때로는 독백처럼 고석진의 생각이 적혀 있었다. 정숙은 며느리를 우리 집 일꾼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미정이 손등에 난 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자국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한 장 또 한 장. 수첩을 넘길수록 미정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다. 지훈이는 아버지인 나보다 더 나약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늘 정숙의 그늘 안에 있다. 하지만 미정은 달랐다. 정숙이 집안일을 몰아줘도 명절에 홀로 상 차려도 늘 조용히 움직였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날 쥐어박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영상으로 말할 것이다. 법적 유산은 정해진 절차대로 나누되 내 마지막 진심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미정에게. 이 수첩은 증거가 아니라 사과다. 꼭 직접 본인 손으로 읽길 바란다. 미정은 수첩을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론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로펌 고석진 고인 관련 2차 영상 확인 요청. 미정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차 영상? 그 영상은 처음 받았던 유언 영상보다 훨씬 더 짧고 훨씬 더 조용한 어조였다. 영상 속 고석진은 이렇게 말했다. 미정아, 내 유산 중 일부를 내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 가족들에겐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유산이요? 그게 왜 갑자기 미정이한테 가? 김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엔 당황과 분노가 한데 섞여 있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자리. 고석진의 두 번째 유언 영상이 알려진 후 법무법인을 통해 미정에게 일부 유산이 남겨졌다는 사실이 통보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지훈, 정숙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부부까지. 그 누구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영상도 진짜 맞긴 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거 조작도 가능하지 않아요? 작은 아주버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법무사 측은 단호하게 답했다. 영상은 고석진 선생님의 생전 촬영본이며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파일 보관 후 법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숙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며느리한테 유산을 남겨. 이 집안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서류까지 낸 사람인데. 미정은 조용히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반박이 아닌 단념에 가까운 차분함이 있었다. 어머님, 그건 아버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저는 요구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정숙은 손바닥으로 탁자 위를 내리쳤다. 그걸 순순히 받겠다는 거냐? 받을지 말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순간 거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고지훈이 중간에서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그냥 받아들이자. 어차피 유산도 많지 않고 그걸로 이렇게 다툴 일은 아니잖아. 너까지 왜 이러니, 지훈아. 너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 있는데 그 여자랑 이혼한답시고 이제 와선 유산까지 나눠. 지훈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엄마, 난 이제 더는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이건 아버지 뜻이야. 그걸 왜 우리가 정정하려 해? 정숙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존심이 무너지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 여자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시아버지, 남편 다 자기 편이라고. 미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 누구도 제 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님이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주셨다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뿌연 감정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나는 절대 못 받아들여.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그런 걸 남겼다는 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수십 년간 쌓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침묵의 전쟁에 첫 번째 포성이 울린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미정은 홀로 남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쳤다. 유산 수령에 대한 최종 동의서였다. 그녀는 펜을 들고 잠시 오랜 시간 붙잡았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받을까? 거절할까?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야. 내 삶에 대한 증명일 뿐이야.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땅에 눕히고 있었다. 고미정은 잔잔한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무릎 위엔 아버님이 남긴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장씩 다시 수첩을 넘기며 생전 고석진의 필체를 눈에 담았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으로 기억된다. 나는 미정이의 침묵을 너무 늦게 배웠다. 바람에 수첩이 펄럭였고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다.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요?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있었고 해방도 안도도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면 됐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터져나오듯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 결혼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당신도 시어머니도 누구도 제 감정을 궁금해한 적 없었어요. 미정은 마치 시아버지와 대화하듯 작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았다. 시댁 식구들에게 착한 며느리란 가만히 참고 일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제 몫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이제 전 제 감정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하나 적었다. 유산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에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제 몫은 환원 기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건 오히려 받지 않음이 아닌 내가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지훈에게 마지막 연락을 남겼다. 당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무뎠던 것뿐이에요. 이제 각자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고마웠어요. 지훈은 그 문자를 수차례 읽었지만 답장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물었다. 이대로 유산을 전부 포기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제 몫을 찾았어요. 다만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죠. 서류 제출을 마친 그녀는 정문을 나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마주했다. 그 햇살 속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치 무언가를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김정숙은 혼자 고석진의 작업실을 찾았다. 거기서 그녀는 낯선 문서 하나와 노란색 USB 하나를 발견했다. 고석진이 아내에게 남긴 비공개 영상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고석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천천히 정숙을 향해 말을 꺼냈다. 정숙아, 지금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정숙은 차마 영상을 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손끝만 떨렸다. 우리 참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 다툼도 많았고 고집도 미움도 많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엔 내 젊은 날 웃던 얼굴만 남아있다. 정숙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입술이 떨렸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엉켰다. 그리고 미정이, 그 아이는 내가 처음 봤던 내 모습이야. 조용히 참고 감정 숨기고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버렸던 너 말이야. 정숙아, 난 미정이에게 너무 늦게 사과했다. 너는 그보다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본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을 다문 채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날 저녁, 미정은 정숙에게서 한 통의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수고 많았다. 다음 명절 꼭 오라는 건 아니다. 다만 문은 열어둘게. 그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뒤, 미정은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복층 원룸. 창문을 열면 나무 향이 코끝에 닿는 그런 곳이었다. 책장을 정리하다 말고 미정은 유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틀었다. 미정아,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던 건 용서가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내 삶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러니 이제 너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고미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태블릿을 닫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아버님.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햇살 아래 고미정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 커피 한 잔 속에는 그녀가 지켜낸 지난 14년 그리고 이제 시작할 새로운 인생이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미정 씨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더 깊은 감정과 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